요건 저기 예예예.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메일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읽어가면서 해보죠. 예. 지난주 저희 시작하기 전에 주변 전화를 줬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빨리 가서 카페 올까요? 가능합니까? 네네네네. 얼마나 빨리 됩니까? 제 거기 아이디 알아요. 네네. 몇 개 하면 될까요? 한 7개.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요?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거 다 필요하세요? 일단 저것만 필요하면 됩니다. 네네네. 나중에 따로 해드리고. 요것만. 양면으로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나 틀 텐데 스크린이 밑에 자막이 한국말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뭐 보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스크린이 꽉 차면 영어로 영어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기 가져오는 거 자료를 리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괜찮겠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논의를 해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상 하려니까 이게 한다는 게 과연 어떤 도전이 오는지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저희들이 실제로 하면서 어떻게 다르게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또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보신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1시간 지난주 세션하고 오늘 세션이죠. 까지 오는데 내 머릿속에 지나간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죠. 예. 권사님? 집사님? 네. 집 몇 개 샀습니까? 네? 집을 몇 개 샀습니까? 집사. 아유, 못 샀습니다. 예, 고민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다면요? 네. 고민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해본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도전이 있으셨다고 그걸 좀 나눠주시면요. 네,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공부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공감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도움도 되죠. 이게 틀을 잡아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 이렇게 하는 게 연습이 많이 안 돼서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은지 확인합니다. 권사님 방금 들으신 걸 리플렉션 해주시고요.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집사님께서는 집사님께서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언어 능력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하기가 쉽지 않다. 됐습니까? 잘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언어 능력. 네, 맞아요.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방금 하신 거를 이쪽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들으신 걸 이렇게 반영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더 하시고 싶은 또 이야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받으면 공부를 하다 보면 글쎄요. 저는 중요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거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 마음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런 거를 깊이 공감하는 거. 이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을 또 해보시고요. reflective listening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집사님께서는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렇게 뭐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의 그 마음과 같이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남 앞에 쓰는 게 워낙에 훈련이 안 돼 있고 쑥스러워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대화나 그런 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공부 자세에서부터 좀 부담도 오고 그런 거 같죠. 또 reflective listening 계속 돌아갑니다. 예, 집사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든지 작은 소그룹에서든지 이렇게 의사 발표를 할 때 그때는 조금 자기 표현을 충분히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시는군요. 예. 이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뭐 소그룹 정도는 뭐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특히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한 거지. 이러한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누고 네네. 서로 또 표현하고 듣고 이렇게 이런 과정은 좀 생소하고 좀 많이 안 했던 것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어색하면서 그런 도전을 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위축되는 거.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굉장히 관심을 많은데.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공감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 점을 더 어디를 강조할까 스트레스를 할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때 이제 AOA 테크닉이 나오네요. A는 뭡니까? Ask for permission, 질문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offer, 동의하면 그 다음에 ask for feedback, AOA 테크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질문 하나. 여러분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세요. 해도 좋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같이 산 일단 그거는 빼주시고.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아 예. 아 그건 안 되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 3자 입장에서 예. 그 오랫동안 제 3자로서 봐왔는데요. 예. 근데 그 예전에 그 조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근데 이 이론하고를 떠나서 네. 너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좋아했어요. 예. 이분을 좋아했는데 그 뭐냐면은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네. 1시간이고 2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부닥치는 게 그렇게 잘했는데 이 이론에 따라서 그때는 정말 그분하고 마음이 공감이 돼서 서로 들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근데 주로 들어주는 걸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론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닥치는 걸 같이 보여져요. 부닥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성격도 있지만 잘 들어주는 게 그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해왔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거는 아니고. 아니, 자, 좋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그래서 주시고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쪽으로 공감이 들어가게 됐죠. 우리 남편분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옆에서 관찰하시기를. 단지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 공감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 이따가 오겠고요. 방금 하신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요. 칭찬 잔뜩 하다가 나중에는 좀 후반부에는 좀 이상하게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감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해석이 되어버립니까? 하나의 이상해졌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권사님께로 가면 다시 이제 우리 남편분이 하신 이야기를 집사님께서는 이분께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보면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잘해 오셨는데 막상 이 클래스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보니까 조금 거기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그러시는데 잘하고 있는 내가 거예요. 잘못했나 그건 아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면서 소통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약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내의 그런 상황을 내가 관찰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사 내가 약간 다르게 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옵니까? 다시 픽스.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쪽에서 나타낼 땐 좀 다르게 되는 그 교정의 기회가 오죠. 그게 안 되면 이쪽에서 그냥 해석을 하고 주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바깥에 전달될 때는요. 이상해.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한테 듣고 he say, I say 그러면서 막 돌아가더니 나중에는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게 조금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포인트 자체만 잘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조금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분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어려서부터 좀 어색하고 수줍음. 우리 선생님 집사님 만났을 때는 덜 수줍하셨어요 옛날에. 뭐 성격 어디 가겠어요. 근데 그 수줍다는 거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제 프로에서 콘으로 가죠. 어떤 쪽이 조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에서.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네. 아무리 글쎄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꼭 나타내고 이런 걸 떠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뭐라는 거 어떻게 표현을
가끔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가끔 정리가 안 돼서 뭘 포인트를 어떻게 맞출까 이런 도전이 생기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거는 잘 듣겠는데 막상 들어서 정리를 하려니까 혹시 또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도 그게 굉장히 크죠. 성격상. 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네. 이렇게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키워졌고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진짜 굉장히 완벽한 줄 알고 살다가 믿음이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했던 건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예. 나에 대한 너는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정죄도 많이 했고 그런 걸 옳고 그름이 정확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다 이해가 가고요. 웬만하면 용서가 되고 나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난 더 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 용납. 용납.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감사하냐면 제가 살기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공감을 하시면요. 네. 다시요. 리플렉션이요? 예. 선생님께서는 어머님이 완벽주의자셔서 이제 같이 그 가운데서 자라시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으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본인을 좀 더 뒤돌아보게 되시면서 이제 옛날에는 좀 뭐든지 옳고 그른 거로 다 판단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니까 완벽지 않다는 거 그런 거 깨닫게 되시면서 감사하게 되고 더 오히려 생활하시고 릴레이션십을 갖기가 더 편해지셨다는 말씀이죠. 저는 안에 질문하는 이 편해지시군요. 말씀이네요. 네, 그렇군요. 쭉 긍정이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해주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지금 마지막에는 그냥 편안하게 나의 과거의 허물 그리고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얘기하고 네. 뭐 항상 그 감사하고 또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얘기 또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그럼 방금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좀 많이 저희도 많이 바뀌고 한 가지가 빠졌네요.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바뀌었다는. 대변인이 났습니다. 한 가지가 제 포인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 믿음으로 갔으니까 네.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대로 방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여기서 조금 이따 보실 게 그겁니다. 내가 공감을 할 때 다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내가 마음이 그렇죠, 그죠? 그게 stay caring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curious.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라. 그러면 나중에 기억나는 것만 가지고 공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완벽이라는 게 강박이라는 그런 관점이 이쪽에서 해주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줄 알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공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게 정확했나요? 이렇게 그거는 뭡니까? 내가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라는 그 용납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 재미있는 관점은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하는데 남은 용납하는 데서 본인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장모님 김정원 목사님께서 보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용납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용납 안 해. 엄격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참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제 집에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람한테 니 옛날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깨달은 게 뭐 자기가 아무리 그래 한다고 그래서 남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아닌 걸 깨달았고 자기 혼자서 용 쓰다가 근데 가끔은 교회 어느 그 집사님 목사님한테 너무 오래가지고 화가 나 죽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꾸 조금 더 편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편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완벽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집사님 스타일대로 그걸 개발해 나가시면 되니까. 이제 최 선생님, 최 집사님 아까 어떤 한 말씀 하실랍니까? 아니, 그건 지났고요. 지금 이제 권사님 하신 말씀에 예. 권사로 승진됐습니다. 갑자기 쓴 예. 그 지금은 이제 하나님 믿고서 마음이 이제 완화되고 네. 편안해졌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말이죠. 세상에 완벽주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하나의 고집이고 하나의 자아의식이지 그게 얼마나 완벽을 추구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주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이 완화되고 배워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이해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좀 많이 편안한 삶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해석입니까? 아니면 우리 최 집사님 경험입니까? 경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공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행할 때 보통 보면 최 집사님의 스토리가 더 깊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빠져나오고 이쪽으로 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임상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랬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룹 안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남 이야기는 잘하는데 우리 이야기는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믿기로는 완벽주의라는 것도 주를 위해서 했겠죠. 그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완벽하지 위해서 않으면서 완벽한 척을 한 거죠. 척을 하나 이해가 뭐 있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다. 하나 예를 보면요. 못 보고. 하나 예 기억나는 것. 이게 맞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요. 예. 제가 사립학교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브라우스를 입는데 예. 이게 접으면 예.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딱 저희, 접으면 처음에는 틀어지면 안 되네. 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던데. 네?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 손을 내려면 소매가 제가 어느 쪽이 그랬어요. 길고 짧고 그리고 그것까지 머리 따면은 양쪽이 똑같아 있어야 돼요.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 국민학교 스토리를 어떻게 지금 다 아셨어요? 제가 다 얘기해요. 이야기를 나는 어릴 그러니까 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부터 이제 이거. 난 생각도 안 한 건데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요. 세뇌가 된 거지. 그런데 남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게 눈에 거슬리고 보이는 거겠죠. 내 기준대로. 지금은 내 기준. 네. 지금은 웬만하면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게 이제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내 네, 얘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사랑방이고 저기 뭡니까 또 이 모임에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집에 갈 때 싸운답니다. 우리 다 넘어갔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지난주에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오자마자 너무 해주시더라고요. 양말까지 완전히 다 세트 그래서 오셨어요. 아 나름대로 우리 권사님이 패션 폴리스구나. 남편 옷 입을 때도 딱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포기했어요. 저는 집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모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 했던 걸 리뷰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걸 계속 가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지금 주신 거. 예. 네, 네. 부모들이 언어 소통을 방해하는 12가지 걸림돌을 사용할 때 학교 일과 과제물로 인한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14살 소년의 예를 들어보자. 저는 숙제를 차분히 끝낼 수가 없어요. 숙제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숙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겨운 일이에요.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 주어요. 나이가 차면은 학교를 그만둬야겠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모들이 역할 연습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반응이 다음에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반응이 어떤 언어 소통 걸림돌에 해당하는지 다음에서 보여주고 있다. 반응. 너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나는 허용하지 않겠어. 메시지가요. 오른쪽에 명령 지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요. 학교를 그만두면 내게서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얘는 영돈 국물도 없다. 예. 그다음에 경고 맞습니까? 예. 이거는 그 결혼 그 뭡니까 marriage crisis에서도 너는 이혼하면 국물도 없다 이런 표현도. 예. 그게 나중에 기록이 만약 리코딩이 되고는 법정에서 아주 고통을 받는. 예. 그다음에요. 배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거란다. 메시지가 뭡니까? 네, 이게 특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변호사 그 다음에요 숙제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답죠. 중고. 예, 그 다음에요 대학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수입이 2배나 더 된단다. 예, I know. 그 다음에요 너는 안목이 좁고 사고하는 것이 아직 미성숙하구나. 판단. 니 왜 그리 모자라노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닌 훌륭한 학생이란다. 칭찬인데 영혼 없는 칭찬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 네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 수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는 마치 깡패처럼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요 어디 부모한테 버려둘게 이런 이야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넌 노력하는 것이 싫어서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석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안다. 상급생이 되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기도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교육도 받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네.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네. 식사 때에는 문제거리를 말하지 말자. 요사이 야구 연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오면 그 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 읽어주세요, 네, 집사님. 집사님 네네. 좀 넘어갈게요. 이러한 전형적인 반응들은 자녀와의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이러한 반응들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존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12가지 걸림돌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만든다. 자녀들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자녀들이 논쟁하려 하고 반격하게 한다. 자녀들이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이들을 화나고 분개하도록 만든다.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 없다고 느끼게 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 불신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감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방해받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만든다.
좌절되게 한다. 마치 증인석에 앉아서 반대 신문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예,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덴티스가 하는데요. 이 덴티스 좀 더 가까이 오실래요? 좀 더 가까이 오실래요? 덴티스가 하는데 12가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몇 개 정도 이 사람이 쓰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밑에 한국 서브 타이틀이 있기는 한데요. Both dentists and hygienists have opportunities to counsel patients about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As a dental professional,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talk to your patients about tobacco use and how it affects their oral health. However,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way you approach your patients about this issue will have a big impact on how your advice and concerns are received. In general, it is not useful to confront or lecture your patients about their tobacco habits, as this approach is usually not well received by patients and may interfere with your ability to counsel them effectively. Watch what happens as this provider becomes more and more confrontational in her warnings about tobacco use and her advice to quit smoking. 여기서 키는 덴티스 환자를 자꾸 고치려고. Sam, have some good news and they have some not so good news. Looks like you don't have any cavities, so that's the good news. That's great. However, I'm pretty concerned about something I'm noticing in your mouth. Actually, if you look up here, the roof of your mouth, I'm noticing a lot of irritation that's really consistent with tobacco use. And you had said on your form that you're not a tobacco user, so I'm just wondering what's going on. I don't smoke cigarettes. Okay. Well, as I said, there's a lot of irritation, in particular, like I was mentioning, up here in the roof of your mouth. It's turned really deathly white colored, and there's little red spots. And you probably didn't notice because we 약간 don't spend a 위협이 lot of time 들어가죠? looking at the roof of our mouth. But you're really damaging this tissue in your mouth, which can really cause some 경고. severe problems in terms of your oral health. It's called nicotinic stomatitis, and this is something we don't see in any patients who don't use tobacco. So maybe you're not smoking cigarettes. Are you smoking a pipe or cigars, or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could be contributing to this? Because I don't know what else might be causing it. Well, the only thing, I've never smoked cigarettes ever, but when I go out with my friends, we like to go to, we like to go out to lounges, and sometimes there are those nice young men that gift you different sorts of things, and we got some of those mini cigars and Swisher Sweets and peach and grape, and that's the only time that really, I've ever really used anything that's got tobacco in it. Okay, so I think that's a pretty common misconception because they're fruit flavored. People think they're okay. Those are really bad for you. Did you know that? Really bad that they're just cute little girly cigars. Right, they're still cigars and they're still tobacco, and so they still cause lung cancer, oral cancer, emphysema, all the same kinds of things that you would see with cigarettes. Well, I only Really use them important. just to relax. I mean, it's not like it's something that I would smoke 20 or 30 cigarettes a day. I mean, I only do it when we go out. Well, at least you're not doing that, so that's good. But it's still causing a lot of problems, and as I said, I can see the evidence in the roof of your mouth. You're causing some serious damage, and this needs to stop. Have you thought about quitting? Well, I didn't really know I'd started. What do you mean? I didn't really think that it was anything more than just like social drinking. Just something that I do in a social setting when me and my friends go out to the bars. So you're gonna quit then? 잠깐 푸시라니. What do you mean maybe? I just told you how bad it is for you. It's messing up your mouth. You're putting yourself at risk for all these other diseases. This is really important. You need to quit. Well, it's something that I'll have to think about. What's there to think about? You said that's something you do all that often. There's all these negative side effects. There's all these risks that you're putting yourself in.
well, it's just something that I do to relax, and I don't do it that often. 환자가 So 계획입니다. probably could cut back. Okay, well that's a good start, but cutting back isn't gonna do it. If you actually quit the smoking, you can reverse all the damage you've done to your mouth, and you can stop yourself from being at risk for these other diseases. But as long as you're continuing to use these cigars, you're really putting yourself in a lot of danger. Well, I don't believe that they're cigars. And what I do believe is that it's a choice, and it's my right. 이제 계기죠. It's something 내 that I choose 자유입니다. to do. And so I will think about cutting back, but I'm not at a point where I'm ready to do that. And I'm not really sure that I even believe that what you're telling me is real. You're choosing to really damage your mouth, and actually it can cause problems with your teeth too. I don't know if you noticed your teeth might be getting yel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at's another side effect. There are a lot of really negative things that go along with any tobacco use, whether it's cigarettes, cigars, dip, chew, snuff, snooze, hookah, any of it. This is a really important decision that you're making, and you said it's your choice, but you're really choosing to make yourself sick and potentially die. Well, it's something that I'll think about. Well, I appreciate you thinking about it. I hope you'll think about it really hard.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I'm going to continue to ask you about because it's something that really needs to change. As you can see, the more the provider pushed the patient to quit smoking, the more withdrawn the patient became. What might have been a good example of comprehensive oral health counseling quickly turned into a power struggle, with the provider growing more frustrated and the patient becoming defensive and asserting her right to continue smoking. Too often, we try to talk our patients into changing their ways by giving them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ir behaviors. This usually is not a successful approach because we are generally not able to engage the patient in a fruitful discussion this way. Instead, we should focus on eliciting our patient's own personal reasons for change. 그러면 여기서 Planet Fitness Black Card. Access any location, bring a friend anytime, and recover the Black Card spot. 여기서 우리 덴티스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맞죠? Watch what happens this time. 환자를 케어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환자가 완전히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y way is God's way가 되구나.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지식은 있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환자를 좀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때문에 환자가 어뷰즈를 당하는 느낌으로 환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writing reflex입니다. writing이 뭡니까? 올바르게 하다. 예, writing reflex가 환자를 자꾸 고치려고 한다.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질질 끌고 가는 느낌입니다. 주라기면 농이고 푸싱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테크닉이 뭡니까? 세 가지가 convincing 하려고, persuading 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또 뭡니까? threatening 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거 이제 펴보신 거 한번 보죠. 1번에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명령 집에 있었습니까? 예. 맞죠? 예. 2번에는요 경고에 있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했네. 3은요 선유가 공개됩니다. 들어가 있나요? 예. 예, 4번은요 충고의 성체. 맞나요? 예. 5번은요 강의 가르침 사실 맞습니까? 예, 6번은요 판단 비판 어느 정도 비난이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요 칭찬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욕하기 비웃기 욕하게 비웃기 약간 비웃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다음에요 해석과 분석 그렇죠. 네가 예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7번요. 그 다음에요 시키기 동정 달래기 이건 없었죠. 예, 그 다음에 질문 탐색 심리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요. 너무 overuse 돼요. 그 다음에요 회피 전 그건 운명이 안 맞고, 그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아마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말씀은 내가 이걸 옛날에 알았더라면
그런데 상담가들도 3년 공부하는데 필드에 나와서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손님 오래 많이 유지 못하고요. 어제 제가 2세대 부부 카운슬링을 남편 부부 카운슬링을 하는데 남편 상담을 하는데 부부가 가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만나서 이제 저를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 새로 만난 테라피스트가. 그런데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가는데 부인이 거기 가면 남편하고 아이들은 하이킹을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랩다웃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 상담사가 이번에 가거든 무조건 부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듣고 나왔지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인하고 상담사가 저렇게 합세를 해가 나한테 저렇게 요구를 할까? 이거 내가 훈련을 잘못시켰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편을 안 들고 부인이 랩다운 되는 것이 두려움이 있군요. 공감해 주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남편은 부인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공감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잘 모른다 그러면 아드님 두 분하고 제가 추측이 돼서 같이 패밀리 미팅을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서로 컨플릭트 인트레스트 걸리기 때문에 남편이 미팅을 주도한다 그러면 벌써 아내가 한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패밀리 테라피의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첫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교수님. 첫 문제? 예. 예. 학교 일과 과제물로 인한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14살 거기 말고 내용 시나리오에 보고 좀 아는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내용. 이거. 저는 숙제를 차분히 끝낼 수가 없어요. 숙제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숙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겨운 일이에요.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만 가르쳐 주어요. 나이가 차면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장 2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거를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쪽으로 대화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2문장만 3문장 가지고요. 아이한테 나는 숙제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구나. 예.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죠. 그걸 약간 문장을 약간 바꾸었어.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숙제를 끝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요. 예. 네. 공감을 해주셨고요. 예, 또요. 그동안 학교도 숙제도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예, 좋습니다. 공감해주는 거 맞죠?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예. 숙제하고 학교하는 싫은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좋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의도는 이게 아빠 중심입니까? 아이 중심입니까? 지금 하시는 건 아빠 중심. 아이 중심. 아이 중심이죠.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 중심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숙제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공감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학교가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구나. 공감.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예, 그리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구나. 공감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숙제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서 답답한 모양이구나. 그거는 이제 감정을 조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모양이구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계속 다녀야 하는 고민이 있구나. 굉장히 그거는 유도다. 그 다음에요,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공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온 거는 숙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동시에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구나. 됐나요? 굉장히 숨어 있는 그 히든 인텐트를 우리가 챙겨주면서, 예,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또 걱정될 것도 같은 모양이구나. 예, 학교에서 배우는 게 쓸데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학교가 너무 재미없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요. 중립적으로 가져가는. 그러면 이 공감을 보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개방성 질문을 해보는데요. 개방형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때 뭘 한다고요? A. Ask for permission. 아빠, 엄마가 질문 하나 해도 돼? 예. 그러고 해라 그러면 offer. 질문을 오프합니다. 예. 질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숙제 쭉 공감해주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는데 어떤 것이 힘들었을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견뎌왔을까?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아이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아이 중심. 아이 중심. 지금 대화를 거의 다 보면 그 화자 우리는 듣고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더 깊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을 하고 싶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하고 나서 꼭 신분 받는 느낌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좋은데 공감이 빠졌어요. 방금 집사님 하셨어요. 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공감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공감 말의 대화에 예.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공감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공감을 못 느끼는 걸 갖다가 대화 속에서 어떤 때는 좀 어색하고 목사님들께서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가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공감하는 이 기술을 공부를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 갖다 대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 이게 뭐지 하고 나면 왜 기도의 바람은 고마운데 뭔가 목사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훈련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신 대로 요약을 하면서 이러셨군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바라시는군요. 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을 전달해줘야만이 그게 공감으로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 그 사랑의 확증, 공감의 확증은 내가 이해한 것을 전달하면서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리고 실수가 생기면 또 그쪽에서 교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방형 질문이 두 번째는 숙제를 하면서도 가장 힘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요. 어떤 것들이 또 학교가 더 나아지려면 어떤 식으로 조금 할 수 있을까라는 탐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견딜래? 어떻게 대처할래? 네. 숙제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려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든지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자꾸 불안이 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숙제라는 태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인데 아이는 지금 앵자이티 어택이 있는데 이걸 읽지를 않고 공황장애가 오는데 숙제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아이한테 엄마 부모님한테 공황장애 이야기는 못하고 숙제만 이야기하니까 너 게을러서 그렇지 12가지가 나와버린다. 네. 영적으로 도전이 오면 숙제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와서 주일날 교회에서 친구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게 밤새도록 괴롭혀가 잠을 못 자고 학교 가는데 집중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렇게 공감되는 태도가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엄마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오픈을 하겠죠. 벌써 이런 것은 집에서 소통의 장을 여는 그런 클라이밋 분위기를 만드는 장이 되겠죠. 예, 예. 상당히 도전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여기서 affirmation을 그런데요. 인정, affirmation 이겁니다. 하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예. 아이의 노력과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노력과 감정을 인정해 주는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워. 맞습니까? 예. 그래도 네가 고민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마워도 좋고요. 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게 이제 affirmation이라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게 고마운 거고요. 예. 그런데 good job 이런 것들은요. I'm glad you told me 이런 것들은 아이가 말한 것이 내가 기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중심이 됩니까? 그래서 I think나 I am happy, I'm delighted, I'm so glad 다 뺍니다. You made an effort. 네가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고마워. 이게 이제 affirmation인데 우리는 아빠가 기뻐, 엄마가 기뻐 그러면 아이들은 자꾸 어프로브를 시키는 가니까 그거를 다 빼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노력에 고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집사님 중심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건 집사님 중심이고 노력하시는 거는 또 집사님 중심인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기쁘군요. 그러면 그 공로를 제가 가져와 버린다. 이게 되게 집에서 많은 대화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벌써 집사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에는 제가 기쁜 게 다 숨어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그리고 또 써머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혹시 빠뜨린 거 없니? 네, 그러면 이제 덴티스가 아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그만 단어를 씁니다. 약간 주책드는 덴티스를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덴티스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감을 한다.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을 한다. 세 번째는 요약을 한다. 네 번째는 인정, 애포메이션을 한다. 이 네 가지는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시험 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완벽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오픈하시고 나니까 좀 어떠셔요, 집사님? 좀 오픈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제가 중심으로 하니까 좀. 그것도 어색하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그거 넘어가면 이제 so what? 그렇게 좋은데요? 되겠죠. 오히려. 괜찮습니까? 네. 저 만두 하나 더 가져가세요. 많이 가졌어요. 아니 코리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가 아랍어가 나오고 있죠. 다시 바꾸고요. 죄송합니다. 찬양 연습하는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해주시죠. 하야 기도. 하야 기도. 되시나요? When the provider asks the patient for her view of the situation, it follows up by talking about what's important for the patient and why she might want to make a change. Okay, heart rate's over. So the good news is no cavities. Oh, great. Yes, always happy to hear that. I do have some concerns though because I'm seeing some irritation in your mouth and the palate.
잠깐 말아도 기다려주죠. 안 치고 들어오고. You know, we'll have a few drinks and smoke some of those little cigarillo type things. I mean, I don't even think of them as cigars, and they're certainly not cigarettes. And I mean, I'll have one or two of those in an evening with my friends, but certainly not 20 or 30 of them a day like you would with cigarettes.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 could possibly have anything to do with tobacco. So you made a decision in your life not to smoke cigarettes. It's something you didn't want to do. It sounds like you'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health effects of cigarettes. But you have been smoking the little cigarillos, at least one or two every time you go out. That's just like a social thing. That's something that my friends and I do. It's not a habit or something that I have to have. And you know, we're talking about one or two when we go out for an evening, not packs of them. Yeah, so you're not like those chain smokers. You're not smoking packs and packs a day. The amount you smoke is so minuscule you can't even imagine that it would cause any harm, and yet here it is damaging the roof of your mouth.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잘 들여야 되겠죠. 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Now that you mention it, I have started 정적입니다. having one or To mention two at work. You know, when we have breaks, because I have a couple of friends at work that smoke, and so every time we have a break, you know, we all go out to the break place outside, and so I go with them, and I have one of these Swisher Sweets. I like the peach flavor the best; they're so cute. But that's really only pretty recently. So smoking has kind of become a big part of your social life now. You go out, you're smoking, and even during breaks at work, you're smoking. Well, yeah, you know, now that you say it like that, it's true. I am smoking on a daily.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우리가 공감하니까 집사님께서 계속 이해가 되니까 막 신이 나서 더 가는 거 지금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질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So aside from that social aspect, what are the things you like about it? Well, as far 근데 as 참 인상적인 게 담배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도하는 게 네가 어떤 것이 담배를 통해서 긍정적이 있나 그걸 인정을 해주고 가면서 혹시 나중에 그런데 혹시라도 부정적인 건 뭘까 그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긍정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요. saying, and it's just nice to be with people. And you know, when you know, I like to go to Las Vegas, and so when we go to Vegas, it's really fun to go to 신이 cigar 났습니다. bars. It's kind of sophisticated and fun. So you know, it's mostly a social thing. Okay, I wouldn't say I was a chain smoker. Okay. How about the other side? Have 이 you other noticed side로 any 넘어가죠. not so good things about the smoking? Well, I was going to ask you about white.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이해해주고 긍정을 다해야 되니까 뒤쪽을 넘어가도 별로 불편 없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막 한쪽으로 몰고 가버리면 저항 반항이 생기겠죠. 그게 여기서 숨어있는 동기와 면담의 특징입니다. Have more stains on it. 아이고. Than a few years ago. And so I imagine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moking. Yeah. So we're noticing some pretty negative effects in terms of your oral health with the smoking. Are there any other things that you're concerned about? Well, there's the expense, you know, what with the economy and all. 혹시 또 단어를 잘 씁니다. 혹시 컨선, 혹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불편한 염려들이 있어 절기지만 Buying more of them than I used to, so the money aspect is also a concern. So there's your oral health, there's the financial aspect, and then earlier you brought up some concerns about smoking cigarettes and how that can be harmful for you. We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smoking these little cigarillos, the Swisher Sweets, can have some of the same negative health effects? Oh, absolutely not. I mean, I thought of it more as a fun thing to do with my friends, certainly not a smoking habit or anything that would be harmful. So it's kind of surprising to you that something you've been doing and you've been doing more and more of it is actually pretty 또 bad. 공감하고 있습니다. Oh, yes. I checked the box on your form. You asked if I used tobacco. I checked no, because I never thought of myself as a smoker.
what do you kind of make of that now that you realize that you're actually a tobacco user and that you might actually be causing some pretty serious health effects? I'm really concerned. I mean, I don't want to develop cancer, lung cancer, or any of the awful things that happen from smoking. And, you know, really, until this conversation, I never really thought of myself as a smoker at all. So I'm very concerned. Well, the good news is, in terms of the nicotinic stomatitis, at the point in which you stop smoking, you can actually reverse all the negative effects that occurred. And you might also know that you can stop the progression of any other diseases that had started just by quitting smoking. Really? Yeah, is that something you'd be interested in? Oh, I would. I really would. Because, like I said, I'm a brand new smoker. I didn't know I was a smoker until I came to see you. Well, if you think about it on a scale of 1 to 10, where 1 is really don't think you could do it at all, and 10 is really confident that you could quit if you tried, where do you think you fall? Well, I think I'd probably be in 7 or 8. I'm pretty confident that I could stop doing this. Okay. What made you choose 7 or 8 as opposed to a 5? 참 재밌는 전략이 하나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택이 7이라고 그랬죠. 7, 8 그러니까 그러면 왜 네가 4, 5를 안 하고 7을 했나 그러면 밑으로 내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가치를 또 확인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네가 왜 아빠가 10점 만점 몇 점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5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왜 1, 2가 아니고 5였을까? 그러면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를 더 많이 한다는 그 숨어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Because it's not a part of my Because daily life. 이유를 I 또 don't 이야기하면 have to have a smoke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I don't smoke 20 or 30 of them a day, so it's not that much exposure, and I'm pretty confident that I can stop. So it sounds like, just to kind of summarize, you've noticed some negative effects of the smoking. You have some concerns about health effects that could occur. There's the financial aspect, and yet you feel pretty confident that you could quit if you tried. So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from here? I'd really like some more information about quitting. I've heard there's some new medications, there's some new things that can be done to help people make quitting more comfortable, and I really want to quit. Okay, well, I'd be happy to talk to you more about that and give you some tips and advice and give you some suggestions about where you can get some support with quitting. That'd be wonderful. I really appreciate you talking to me about this today. Thank you. Instead of jumping in to confront the patient about her tobacco use, the provider allowed the patient to tell her story. Where some providers might interrupt the patient, she made effective use of pauses throughout the interaction, giving the patient a chance to respond fully. In addition, by reflecting on what the patient said without being judgmental or accusatory, the provider gave the patient an opportunity to be honest regarding her situation. This invited an open and collaborative discussion between the two. Collaboration. During the interaction, it was obvious that the patient felt that she and the provider were on the same team. As a result, she seemed comfortable working with the provider to find a workable solution. 그러면 아까 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 큐. 맨 처음이 뭡니까? 명령, 지배, 강요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고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세 번째는요? 있었습니까? 조금 정보 제공이었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충고 해결책, 해결책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사실 제공으로. 그 다음에요? 강의 가르침 사실 제공, 사실 제공은 너가 이거 이해한 적 있냐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요? 판단의 비판, 없었고요. 그 다음에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요? 못하게 교육이, 없었고요. 해석, 분석, 그 다음에요? 진식이, 그 다음에요? 질문, 탐색 질문, 질문을 하면 개방성 질문을 했죠. 몇 개요. 그 다음에요? 회피 전환, 없었고요. 그러면 처음에 닥터는 두 번째 닥터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는 약간 권위가 있어요. 예, 힘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힘이 빠져나오고 힘이 빠져가 파트너십을 해버리고 첫 번째는 퍼터널리스트라는 게 부자 간섭주의인데요. 내가 아버지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9, 10가지가 이걸 안 썼을까요? 환자가 이야기하게끔 유도하는 공감해주고 열린 개방형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써머리하고 기다려주고 또 마지막으로요 고치려고 안 하고 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요 환자가 선택하도록 그리고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상적인 질문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확인하고 프로 앤 콘 이거를 이제 제가 쓰는 단어는 롤링이라고 합니다. 같이 롤링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 마음속에는 벌써 올 때부터 이게 뭡니까 덴탈 쪽으로 왔는데 틀림없이 덴티스트가 내 이빨 때문에 이야기할 거다라는 불안이 있겠죠. 약간 자기 스스로 케어를 못하는 자의식이나 저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푸시를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저항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걸 다 제하고 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것은 내가 정보를 줄게 그게 informed choice라는 게 환자한테 모든 지식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는 그 현대의학 소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자리를 바꿔주세요. 선생님께서 저쪽을 가시고 권사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요 마주 보시고 내 파트너 기분 나쁘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갔죠. 그리고 실전도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이 어땠다 한 보자 시기가 50분. 저기 있네 저기. 자 그러면 한 2분 정도 이야기하세요. 2분하고 바꿀게요. 시작. 어느 분이 먼저 할지. 지금 현재 이 순간의 기분, 심정, how are you feeling here now?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했을 때 저거를 본거로 가지고 하는 걸까? 아니요 그냥 뭐든지 나오는 대로. 여기 나오는 비디오 실제 예를 들다 보니까 어떤 어떠세요 지금? 아니 저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말 집사님 권사님 먼저 해주세요. 이걸 배우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낮추고 의견이 중요할 때 공감하려고 하고 감정이 앞서고 자제력을 잃고 꼭 선생님께서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이해를 그런 하고 노력하지 공감이라는 않고 자체성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기 마음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면서 조금씩 서머라이즈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내가 이걸 빼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둘 사이에 신뢰감이 좀 많이 생기고 환자들이 10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 느껴지고 그리고 환자들은 선생님이 순서 바꿔주세요. 얘기 좀 드렸는데 낮게 했다가 저 여자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저래? 오늘 이거 비디오하고 수업한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시간과 생각이 필요한 듣다가 비디오를 보니까 소통 이야기할 때 좋으면서
하나의 그 얘기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만든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아는 사람이 말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사가 돼서 이야기를 상담사로 이 사람이 다니고 쓰잖아요. 그 상담을 해보시죠. 나이나 그런 거로 봐서 그냥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지 않는 한은 되게 좋은 대화가 이끌리는 걸로 말씀드리고 생각합니다. 제보담당이 사람 말은 그렇게 회개해. 이거는 바꾸자. 온갖 인정이 왜냐하면 어디서 살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사를 이번에 한번 한 적이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땡. 조금 동그랗게 보시고. 자, 그러면 방금도 또 우리가 리플렉티브 리스닝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요. 일어날 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손 들고 들어오셔서 내 파트너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됩니까? 자, 여러분이 먼저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보고 하셨다. 보고 아니 기록은 걸 보고 그래도 아주 명확하게 건축 기사처럼 하셨어요.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네. 이걸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러면서 공감도 잘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론적 내용 중에서 12가지 걸림돌 내용들도 우리가 먼저 이론을 숙지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보니까 그 말 속에서 하나둘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잘 전달됐습니까? 뭐 추가로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됐습니다. 힘이 없어. 지금 남편 판단하신 겁니까? 오늘 완전히 좋습니다. 됐고요. 또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잘 하셨습니다. 예. 혹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고개를 계속 끄덕끄셨어요? 건강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공감이 됐습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왔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이해가 그래도 아직도 훌륭하려면 멀었지만 이렇게 이해가 더 많이 돼. 조금 이렇게 개념화가 더 강하게 되고 있다. 네.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집사님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수업이 점점 더 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할까요? 조금씩 할수록 저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해주신답니까?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들은 걸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빠님하고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있으셨는데 오늘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대화를 하시게 되시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셀프로 앉아서 하는 대화식의 클래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는데 오늘 이후로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함이 많이 없으셨다고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학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훈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개념이 잡혔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념으로 5불 드릴까요? 예, 아까 방금 말씀 조금 더 붙인다면요.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얼굴이나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매일 할 때마다 자료나 굉장히 좀 조신하셨어요. 제가 관찰할 때도. 근데 오늘은 편안하게 과거의 경험했던 허물도 이야기하시면서 더 이상 뭐 숨길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문을 열어놓는데 이거를 더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보셨나요? Sympathy, Empathy, 네, 네. 또 Embracing Vulnerability. 취약한 감정은 다른 분들이 같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같이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서 막 부흥산 오셔가지고 잘된 이야기 막 하고 이랬다 보면 교보사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 공감이 되시지 뭐 용기를 주면 이해를 하는데 조금 공감이 연결이 고리가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가 어릴 때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3 때 자살 시도했던 거, 또 저희 어머니가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남성들이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오픈하다 보니까 주제가 또 그쪽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이 주제가 남성은 눈물 보이는데 이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통념은 약한 것이라고 보는데 가정에서나 이런 마음을 더 낮추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강하게 가르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강하게 가면 힘이 들어가니까 경직돼가지고. 근데 아빠가 기도하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훨씬 더 강하고 그거는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성령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또 뭐 있습니까? 온유한 것, 의를 삼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또 이루가죠. 이 10가지 그 팔복이 말입니다. 이게 되면 벌써 공감 기술하고 다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게 안 되면 뭐라고요? 생지옥인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게 뭘까? 저는 다행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맥락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생지옥이었네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보게 되고, 예, 그게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내가 취약한 감정을 가도 번호를 가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또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들은 걸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를 리스펙트하는 거 맞죠? 전해주는 거는. 리스펙트 해보실랍니까? 아시는 만큼 전해주시면 돼요. 예, 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네. 했던 그 부분들이 아이 컨택을 골고루 하시고. 예. 그래서 같이 공감을 했다고 제가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여러 사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 드린 거가 시간이 지나고 편안해진 게 본인이 느꼈던 것, 공감 갔던 게 내가 지금 공감 갖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고요. 네. 그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더 좋고 진짜 더 편안해지고 공감이 가고. 그래서 참 그
심령이 약간 자유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아까 조금 더 해주시면 지난주에 여기서 하시고 또 이번 오늘 오면서 어떤 생각이 좀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아, 내가 지난주에 경험한 거를 오늘 경험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더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 그 공감이라든지 그 개방성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걸 느꼈는데 또 한 가지 그때 말씀 못 드렸던 게 이 그룹하고도 신뢰가 쌓였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 학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다 할 수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 간접 제안이 나왔습니다. 졸업을 연기하시고 한 5학기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들었으면 이걸 못 느끼는데 실제로 마음을 열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조금씩 너무 어려운 토픽은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자꾸 만들어주니까요. 예, 또요. 예,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실랍니까? 해주실랍니까?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블락킹이 오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예, 저도 수업이 진행되면서 개인이 갖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게 돼서 우리 학습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좀 친근감, 유대관계가 쌓이는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에서 보니까 내가 공감을 하면 할수록 환자와 그리고 선생님 사이의 교감이 형성되면서 점점 환자께서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렇게 친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서 제시하는 걸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해 줌으로써 또 처방을 할 때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잘 그 사람한테 맞는 핏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이 또 개념화가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고 이건 집에 가셔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 일단 듣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경청을 먼저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공감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금방 우리가 배웠듯이 조금 더 많은 내부의 첫 번째 레이어가 벗겨지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가 나오면서 그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루트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자기는 왜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혹시 권위가 힘이 빠져가지고 불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리스펙트가 쌓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리스펙트 쌓으면서 장기적으로 강해지는 건데. 그렇죠. 예, 외유 내강이라는 건데. 예,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쪽 교회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잘 하시는지. 농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그전에는 클래스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 급해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클래스를 배우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말을 할 때 조금 상대편의 그 마음을 좀 더 생각하고 이해해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별로 이야기 없는데.
조금 급하셨어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야기 이제 할 때 의견이 상충되면은 아, 좀 먼저 설득하기보다는 예, 공감을 갖기보다는 예. 감정이 먼저 앞섰는데 이제 이러한 학습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내가 공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예. 내 자신이 좀 순화가 되고 결국 그 자리는 화합이 되고 좀 이렇게 윈윈으로 갈 수 있어요. 의외로 뭔가 발전 생각 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댁에서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예가 많았죠. 그럼 사모님 서로 이제 이런 너무 다투고 바뀌시면 서로 이렇게 뭐 화합하기보다는 예. 서로 이제 좀 자기가 옳다는 걸 내세우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바뀌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시간밥이 걸리. 권사님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여기 오늘 저 닥터 이야기한 예. 처음에 닥터는 좀 뭔가 이렇게 사무적으로 직설적으로 환자 대부분 닥터들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 좀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가 위험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강압적이라든지 명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됐습니다. 여긴 집사님의 생각이 조금 더 포함이 됐는데 비슷해요. 그러면 그 여기 네, 비슷한데. 네,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고 아니요, 좋았습니까? 저는 사실 박사님한테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이제 우리는 경험이 적고 네, 박사님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네, 환자가 닥터를 처음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은 와서 했으니까 뭐 굿뉴스, 배뉴스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네, 제가 환자한테 느끼기는 자기 변명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의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뒤에 환자들이 계속 와서 기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려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푸시가 되는 거죠, 환자한테. 근데 우리 이 박사님께서 환자를 상담하실 때 그런 케이스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환자를 어드바이스라 그럴까요? 공감해 준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한정돼 있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가면 저 죽으러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딱 한마디 레슨 받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돼봐라 저렇게 돼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 말이 맞았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저거를 들으면서 첫 번에는 너무 환자가 자기 변명, 자기 방어가 참 많구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분이고 세션 자체가요 45분 아니면 53분 1시간 그래가지고 빌링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토킹 시간 있죠. 네. 근데 정신과 의사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토킹할 시간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지금 이제 그룹 테라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학과 과목 자체가 톡 테라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서울의대에 나오신 김병서 박사님 같은 분들은 사이코 테라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는 약 처방이고 그리고 클리니컬 사이칼리스트라 정신건강 소셜 워커나 상담가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정신과 레지던트들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초조하게 빨리 약 처방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할 때는 서비스 어떠냐고 그러면 가면 별로 기계적이고 약 처방하면 너무 근데 그 중에도 가끔 만난 사람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짧은데도 인간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뭘 이야기할까 그러면 내가 뭘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반드시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짧지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포인트 자체를 딱 방향을 잡아주고 틀에 잡아서 그 안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때는 인간미를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야기가 만약에 길어지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배려를 해주는 이런 상태로 가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짧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짧은 시간인도 이분한테 가면 최소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공감을 해주고 내가 뭔가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스스로 있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익스피리언스가 많으신 닥터들이 그럴까요? 아니면은 점점 이런 훈련을 지금 미국 정신과 쪽에는 다들 지금 모티베이션 인터뷰잉이 동기면담을 보신 거 있죠? 이게 훈련이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전에는 뭐 굉장히 드라이한 톡 테라피도 그랬고요. CBT고 다 고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미가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톡 테라피가 조금 이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반등이 되는 관계 속에는 환자들 그 리텐션 레이트가 굉장히 오래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계속 바뀌고. 예,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필요하시면 이런 자료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계속 보시면 사실은 짧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는데 이제 도전이 있으실 때 항상 이제 이렇게 제 경험이죠. 경험인데 어떤 케이스는 내가 이 사람 잘못 판단했네. 들어왔는데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뚱뚱한 사람 없는데 저는 이제 한국 환자들은 없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걷는 것도 뭐다. 그러면 제 생각에 갑자기 가방끈이 짧은가? 어썸션이 낮춘다. 바이어스를. 예,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 그게 아니야.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잘못 리드를 하게 되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인도 친구인데 이쪽에 뉴저지인데 하나같이 그 학교는 아이빌리그만 이야기하는 고등학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펜실베니아의 저기 대학원을 나중에 가게 되고 그랬는데 학부를 거기 졸업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열등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 번은 자기가 힘들 때 대마초를 피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5, 6개월 있다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합니다. 엄마 또 아빠에 대한 분환이 저기 하스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앵거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걸프렌드에 대한 화도 많은데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오픈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친절하게 한다고 내가 좀 친해서 이제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질문 하나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 you sound different.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혹시 are you influenced? 전문가인데도 가끔 이렇게 슬립하고 난 다음에 아차! 너무 편하다고 하니까 바운더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상담을 계속 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내가 안 그래도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걸 줄을 썼더니 사실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으면 하여튼 네가 잘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는 역시 환자들 오랫동안 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와서는 절대 자기의 그 내용 어디 아픈 거 저는 아픈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거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는 그때 그 원인이 너는 어디 있다고 보니 이제 이렇게 의사니까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냐? 그 사고 났을 때 뭐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내가 뭐 엉덩방아를 쪘는데 처음 보는 케이스를 제가 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이거를 다이어그노시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을 치료했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이래요. 다른 의사한테 가고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랬더니 좀 줄어드니까는 한 몇 번쯤 저한테 왔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엉덩방아를 쪄서 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 딱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로백 페인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 보면 로백 페인 아니에요. 다른 데서 기운이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오픈하신 거나 거의 유사한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서로 클라이언트와 또 뭐 소셜워크, 사실 저한테는 소셜워크들요 참 오픈 안 해줘요. 자기 마음 진짜로 오픈 안 해요. 막 많이 아파요. 젊은데도. 근데 난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 케이스로 한번 가보자고요. 의사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한 고민. 좋습니다. 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마치도록요. 예. 일불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 박사님 모시고 또 우리 또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하며 또 조금 더 깊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프랙티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저희 주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또 교인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또 우리가 배운 것을 프랙티스 하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돌아가는 길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님 같이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하나를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요. 한 5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정신건강 응급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Mental Health First Aid예요. 그게 되고 나면 미국 그 National Council for Mental Wellness 서티피켓을 줍니다. 내가 에이드 훈련을 받았다고 전문가들도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건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오시기 전에 2시간을 미리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전화번호 적으시고요. 516에 516에 화요일이에요? 예. 516에 3952에 8706인데요. 됐습니까? 516-395-8706. 그러면 이제 불안증, 우울증, 응급처치 위기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강의는 무료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리 하나가 한 20불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는 뉴저지 KCC 있죠. 네. KCC에서 주축이 돼가 제가 이제 강사로 하는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2시간을 미리 하려면 이메일이 그쪽에서 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읽어보시고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런 테크닉도 많이 나오고요. 자살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꼭 주시고.